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어떻게 리드하고 있습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또한 법조인 대통령답게 육하 원칙과 팩트에 기초해서 곽종군, 홍장원 같은 자들을 사정없이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이겼다. 홍장원 덕분에 윤 대통령 무죄 확정. 변희재 큰 거 해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윤 전 대통령은 박선원과 홍장원의 필적을 법정에서 감정하라. 역시 변희재 대표. 답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홍장원 덕분에 윤 대통령 무죄 선고난다. 이 변희재 대표의 주장은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원 메모 버전 4는 감정 결과 박선원 필적으로 카톡 교환 기록도 확인해야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홍장원 메모 버전 4의 가필자는 박선원이란 전문 필적 감정 결과가 있으니 재판에서 홍장원에 대한 공식 필적 감정과 박선원과 홍장원의 메모를 주고받은 카톡 기록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변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한 서신에서 홍장원 메모 버전 중 버전 4가 검거 요청, 위치 추적,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로 내란의 핵심 증거, 그리고 국가수 경력 35년 경력의 대진문서 감정원에서 해당 필체를 박선원의 것이라 확인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역시 변희재.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박선원의 필체, 자, 요 밑에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 홍장원 메모 버전 4, 이거는 박선원의 필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가 얼마나 예리합니까? 변 대표는 특히 채널 A에서 공개된 홍장원 본인의 필체는 메모 버전 4와 너무 달리 완벽한 정필로 박선원이 막무가내로 내 필체 아니다 라고 우겨대는 수는 있으나 홍장원이 내 필체가 맞다고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홍장원의 필체지요. 요게 정필한 홍장원의 필체입니다. 변희재 대표는 박선원은 애초에 직접 메모를 전달받아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국회 측에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선원은 얼마든지 홍장원 메모에 가피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이게 문제가 되자 홍장원과 박선원은 카톡으로 메모를 전달했다라고 말을 바꾸었고, 저는 10개월째 경찰, 법원 그리고 이 둘에게 카톡 기록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 시간까지 저 둘은 카톡 기록 공개를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한동훈 일당들이 조작한 게 확정되었으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누명을 덮어 쓴 최서원 석방에 나서라는 또 다른 편지도 발송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지렁이 글씨 아닙니까? 홍장원의 지렁이 글씨.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홍장원의 지렁이 글씨. 자, 그러면 이 결정타가 무엇이냐? 홍장원 덕분에 윤 대통령 결국 무죄 선고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격.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장원이 비밀 폰 통화에서 받은 지시를 메모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그 메모의 초고가 지렁이 글씨처럼 알아보기 어렵다며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그는 보좌관이 정서한 최종본조차 작성자 확인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반격은 재판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자신감을 드러내며 법정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도 이를 바탕으로 추가 증인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 거침없이 입장을 밝히며 본인의 경험과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렁이 같은 초안을 어떻게 체포 명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며 특검 측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흥분을 자제하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그의 발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론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재조명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재판이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제출한 메모는 재판의 핵심 증거로 부각됐으나 초고가 지렁이처럼 엉킨 글씨로 돼 있어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 메모를 아라비아 글씨처럼 쭉쭉 이어진 낙서로 비유하며 보좌관의 정서본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이를 체포 지시 명단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 그는 어떻게 이런 문서를 국가 중대 사건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논란은 메모의 기원과 전달 과정 전체를 재검토하게 만든 충격적인 요인으로 돌변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조차 소재로 회자될 만큼 엉성한 초안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메모의 최종본은 기억의 위전에 재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작성자조차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기계적 복제로 규정하고 증거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도 증인 보정 신청을 허용할 여지를 보였습니다. 이 지렁이 글씨 사건은 특검 수사의 취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공공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체 분석 결과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홍장원 증언의 세부 내용. 홍장원 전 1차장은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밀 폰으로 싹 다 잡아들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조태영 원장 부재 시 연락 조치를 하던 중 통화를 이루었으며 체포 후 방첩사 시설 수용을 언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언 과정에서 그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을 의식한 듯 뜸을 들이며 설명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 증언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홍장원은 명단을 듣자마자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 행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들어 증언의 모순을 지적하며 홍 전 1차장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합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증언은 내란 혐의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나 세부 사항의 불확실성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필체 감정 요구와 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메모 정서본의 필체가 박선원 의원
본인과 유사하다는 점이 드러나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필체 감정을 공식 요구하며 보좌관의 정서, 과정에 위문을 제기했습니다. 초안의 지렁이 글씨를 정소한 결과가 박선원 위원의 필체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국정원 출신 박선원 위원이 공개한 점도 위심의 포인트로 부각됩니다. 이 요구는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실상 변희재 대표가 큰 건을 건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메모의 전체 과정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증거 수집 방식을 비판합니다. 필체 감정이 진행될 경우 홍장훈과 박선원의 연관성이 명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의 결정적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변희재 대표의 분석은 보수 진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단순한 필체 문제를 넘어 증언의 신뢰성을 흔드는 중대한 이슈로 지금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판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 재판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편안한 자세로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으나 홍장원 전 1차장은 굳은 표정으로 증언했습니다. 무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중대 혐의임에도 윤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혐의 부정 시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며 변호인단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홍장원 전 1차장은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대비는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재판부에 왜 흥분하느냐라는 지적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지렁이 검색을 제안하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재판의 드라마틱한 측면을 강조하며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현장의 이러한 역학은 사건의 본질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홍장원의 배경과 내통 위협. 홍장원 전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해임된 인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해임했으나 양심으로 거짓 증언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정원 내에서 민주당 내통 위심을 받은 점이 재판에서 또다시 부각됐습니다. 곽종근 등 관련 인물과 함께 키맨으로 거론되며 그의 증언이 혐의 벗김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통 위협은 특검 수사의 방향성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이 정치적 동기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통해 전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 배경은 재판을 넘어 정치권의 신뢰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게 되는 그 고리, 홍장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